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눈을 떠도 하루가 반갑지 않고 예전만큼 웃을 일도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던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가족에게도 미안해지곤 하죠. 몸이 아플 때보다 마음이 아플 때가 더 힘들다는 말, 노년기에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고립감과 외로움이 깊어지고 그 외로움은 천천히 우울함으로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감정이 나 혼자만 겪는 건 아니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울함, 무기력함, 외로움, 자신감 저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삶의 한 시기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마음은 그냥 두면 더 깊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난 그냥 기분이 좀 그런 거지 하고 부정하십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기능이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듯 뇌도 마음도 그만큼 지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손을 내미는 것, 그건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고 건강한 결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노년기 우울증을 이겨내는 10가지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 방법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뿐 아니라 평소 마음이 자주 가라앉고 우울감이 반복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병원은 마음이 아픈 사람도 가는 곳입니다. 정신과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아직도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감기에 내과를 가듯, 관절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듯, 마음이 아플 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병원은 우울감, 불면증, 불안, 외로움 같은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면담이나 검사, 필요시 약물 치료까지 개인에 맞는 방법으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진료받으셔도 됩니다. 둘째, 가까운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해보세요. 전국 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료 심리 상담,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우울증 선별검사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만 하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방문 상담도 지원됩니다. 병원 가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가장 가볍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말도 줄어든 채 TV와 식사만 반복하는 생활은 마음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이웃과 산책을 하거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마을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어색해도 좋습니다. 처음엔 가만히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사이에 머무는 것 자체가 마음의 방을 조금씩 밝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이 생각보다 강한 치료제가 됩니다. 늦게 자고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우리 몸과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우울감을 더 깊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식사는 거르지 않고 잠은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리듬감 있는 생활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기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운동은 우울증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여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씩만 걷기 시작해보세요.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좋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과거에 즐겼던 취미를 떠올려보세요. 글쓰기, 노래, 그림, 바느질, 화초 가꾸기, 악기 요리. 이런 활동들은 우울감을 줄이는 자기돌봄이자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 마음의 상처는 잠시 멈추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세요. 힘들다, 외롭다, 답답하다 이런 감정을 꾹 참고 혼자 사귀는 습관은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웁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종이에 써보셔도 좋습니다. 하루 10분 내 감정을 써내려가 보세요. 신기하게도 글로 표현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차츰 작아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는 시야가 좁아지고 내 감정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이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적 같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관, 교회, 성당, 절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작은 일이라도 참여해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합니다. 아홉 번째, 작은 감사 하나라도 매일 기록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한 감정과 반대 방향에 있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햇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마트에서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식탁 위에 놓인 국화가 참 예뻤다. 이처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매일 적다 보면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우울감도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의학적으로도 우울증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입증된 방법입니다. 열 번째,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전문 상담가, 의사. 내 마음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요즘 좀 힘들어. 괜히 자꾸 눈물이 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말은 쉽지, 난 너무 늦은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뭘 해본들 뭐가 달라지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그런 깊고 조용한 눈빛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 사회에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된 기관, 사람,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햇빛 아래서 걷는 10분, 따뜻한 차 한 잔, 감사한 일 한 줄 적기,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보는 법을 배워간다면 이 우울감은 결국 당신을 더 강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기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이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통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제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